22년 10월달 멤버십 특강입니다. 제가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거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있었던 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개인소득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법인세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법인세는 포괄주예요. 포괄주의. 그러니까 이 법인이 벌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뭔가 돈을 벌면 세금이 되게 쉽게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거돼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그럼 이제 1번에 해당되면 1번으로, 3번에 해당되면 3번으로,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운 좋게 뭐 11번, 12번,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이런 거다. 이제 이거를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하죠. 그래서 법인세를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설립하고 운영했을 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 절대. 오히려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과세가 더 잘 돼서 어지간하면 내가 싹 다 잡힐 수가 있겠구나, 소득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게 일단 세율이 낮고 이것저것 공제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세상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단점은 각종 의무사항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의무사항도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혼자 하기는 제가 봤을 때 벅차다.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법인 설립했을 때 방법은 신설하는 게 있고 인수하는 게 있고 현물 출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신설일 거예요. 저도 신설입니다. 그리고 인수는 원래 있었던 법인을 내가 떠안는 건데, 중고차에서 차 잘못 사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침수된 차 차면 문제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수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등을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좀 수수료가 최소 몇백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 그나마 해볼 만한 게 법인으로는 공시가 1억이야. 저라면 초기 재개발 예정지 있죠. 서울에. 그런 데다가 그냥 툭 이렇게 몇 개 그냥 씨앗을 뿌려놓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언제 동안? 최소 한 10년. 이걸 만약에 개인으로 산다? 계속 저 녀석이 주택수 발목을 잡아서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법인으로 하면 공시가 1억이 하니까 취득세는 안 나오는데 종부세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 명의로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엄마, 왜 내 명의를 이렇게 더럽혔어? 나는 청약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게 딜레마긴 한데, 그냥 세금 보유세 내고 법인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설립에 대한 거 잠깐 이렇게 써머리 했는데, 그럼 실제 이제 내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운영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냐.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봤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요 3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1인 법인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내가 대표고 내가 이제 법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그 소득, 월급, 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소득 신고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있어요.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거 신고 납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제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급여를 내가 얼마를 할 거냐. 그리고 급여 이체만 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급여 알아둬야 되는 사항은 뭐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꼭지가 되고, 두 번째가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하면 세금이 뭘 내가 내면 되는 거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혼자 못해.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다 보면은 열의 8, 9은 다시 틀려서 결국에는 세무사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럼 세무사 비용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게다가 내가 만약에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돼.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맡기는 거다.
법인 대표 소득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꼭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자 급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뭐 월 300이면 됩니까? 500이면 됩니까?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매출 수준 그리고 이익률 등을 보고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 말이 제일 싫죠, 여러분들은. 딱 정해주면 좋겠죠. 월 300 하세요. 500 하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2017년도에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직장인이 내가 원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만든 법인에서 또 급여를 받아버리면은 연말정산한테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별표 쳐야 돼. 미리미리 인건비를 잡아줘야 돼. 미리미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모양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대부분 부동산 매매 임대업 하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설립을 하고 좀 이따 갭 투자를 했어. 가수 뭐 줘가지고 갭 투자를 했어. 그럼 갭 투자 해가지고 그래도 법인이니까 좋은 건 뭐예요? 기간에 상관없죠. 수익만 나면 그냥 팔면 되죠. 왜냐하면 개인 양도세는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2년 이상 기본 수요인데 법인은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이미 8월달 했잖아요. 8월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은. 그래서 한 2년 정도 묵혔는데 얘가 2억이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2억을 내가 이때 팔아요. 팔아. 그러면 갑자기 이제 법인에 돈이 이제 2억이 꽂히겠죠? 그럼 내가 그 2억을 엄청 쓰고 싶죠? 물론 이제 내가 가수금을 3억 주고 그 2억에 대해서 가수금 내가 상환하는 걸로 바로 땡겨와도 되는데 가수금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꺼번에 2억 인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꺼번에 2억을 인출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와버려요. 그리고 저게 급여가 아니라 상여처리 돼버릴 거야. 한꺼번에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중간에 매월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급여를 잡아버려야 돼. 아니면 1000만 원 너무 세다. 2년 하면 2억 4천이니까 그죠? 500만 원 합시다. 500만 원씩 계속 급여를 잡아요. 계속 급여를 잡아. 그리고 요렇게 급상여 명세서 해가지고 세무대리인한테 500씩 신고하라 그래. 자,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매월 들어가죠. 매월 들어가니까 비용이 잡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래는 그 잡힌 비용 따라서 내가 매월 계좌이체 해야 되죠. 근데 계좌이체 지급은 안 해도 돼요. 이해돼요? 계좌이체 지급은 안 하고 있다가 비용만 잡아. 비용만 잡고 계좌이체 안 하고 놔뒀다가 한꺼번에 그때 땡겨와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거는 이제 평생 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법인 여러분들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건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숨이 탁 막히지. 법인 세금 신고하는 거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인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연필을 판다. 이 연필을 100원이 아니라 110원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다.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니까 법인세가 나오는 거고 1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월세가 300만 원이면 여기에 내가 임대업을 해가지고 법인으로 셌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법인으로 뭐 건물을 사든지 뭐 사무실을 사든지 지산을 사든지 오피스텔을 사든지 어쨌든 이제 월세를 받는 걸 했다고 합시다. 그 월세가 300만 원인데 이제 VAT 별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330만 원을 받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월세 330만 원에는 300만 원은 순수 임대료인 거고 30만 원은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임대료에 대해서는 1년에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거나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왜? 내가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되는 거고 개인으로 받으면은 이 개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만 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같은 걸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개로 한 거는 법인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내가 돈이 남아요. 그 돈이 남은 거에서 내가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급여를 땡겨온다. 그러면 그 100만 원 급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개인 종합소득세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그냥 전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 차량은 그래도 유리합니다. 그래도 유리한데 어차피 내가 차가 필요하다면 법인 차량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이 법인 차량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법인 임직원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남편, 감사가 와이프, 그러면 그 둘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운전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 차량은.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인건비 좋은 사례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례라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로 그 돈을 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 대표로 1,000만 원을 뺐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법인은 인건비 받고 또 내가 그 근로소득 잡히니까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급여를 줘가지고 또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맞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주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나중에 감사 같은 거고 조사 같은 거 왔을 때 이 사람 매월 월급을 500만 원씩 빼갔는데 실제로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제대로 답 못하면 그거 추징당할 수 있어요.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가 좀 명확해야 되고 실제 좀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인 자금을 꼭 빼와야 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로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빼는 게 제일 좋다고는 했는데 나는 인건비 빼오는 거는 적당히 빼오고, 아니면은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 빼오고, 그러신 경우라면은 그냥 적당히 법인카드 그냥 적당히 쓰시고요. 업무용 관련되게 쓰고, 그리고 자금을 모아두는 거예요. 자금을 모아뒀다가 그거 가지고 좋은 시절이 오면 그걸로 이제 매매업 위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테마가 요 정도였습니다. 내가 대표인데 내 급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에서. 그 외에 좀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될까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뽑아가지고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뭔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다. 나중에 설립을 했을 때 22년 10월달 이걸 좀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